있습니다. 아, 브롱코 여기도 나왔어요? 브롱코가 랭글러의 단점들을 정말 잘 보완해서 출시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랭글러 오너인 제가 봐도 부러운 브롱코의 장점 10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브롱코가 드디어 한국에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프 랭글러를 3년째 타고 있지만 포드 브롱코 역시 평소 매우 궁금해하던 차량 중 하나인데요. 여기 캐나다에선 이제 길 위를 달리는 포드 브롱코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포드 브롱코의 디자인이 정말 너무 예뻐요. 랭글러가 일종의 클래식이라면 포드 브롱코는 현대적으로 잘 해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브롱코는 누가 봐도 포드에서 지프 랭글러를 잡겠다는 의지를 표방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건건 랭글러랑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프나 지프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불편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랭글러 오너잖아요. 길에서 랭글러끼리 만나면 지프 웨이브라고 손 인사를 하거든요. 그게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일종의 공감 표현이죠. 그런데 포드 브롱코를 길에서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친구의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본 느낌이랄까? 아는 체 하기도 뭐하고 모르는 척 하기도 뭐한, 그래서 조금은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포드 브롱코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브롱코 여기도 나왔어요? 여기는 나온 지 좀 됐는데 길에서는 봤는데 나도 자세히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가서 보는 건 처음이긴 하다. 실제로 오늘 한번 보고 싶어. 예쁜 색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나 브롱코랑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저도 포드 딜러샵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전시가 되어 있는 차도 보고 기회가 되면 시승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방문한 날이 하필 일요일이라 딜러샵이 닫혀 있었고 브롱코의 인기에 비해 물량이 딸려서인지 재고 차량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브롱코를 실제로 타보진 못했지만 여러가지 영상들만 봐도 브롱코가 랭글러의 단점들을 정말 잘 보완해서 출시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랭글러를 타면서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그럼 랭글러 오너인 제가 봐도 부러운 브롱코의 장점 10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전성입니다. 랭글러가 일반 SUV보다 불편한 점이 많기는 해도 목적과 개성이 뚜렷한 차량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랭글러 탄다고 하면 정말 좋다고 제가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랭글러에 대해서 변호해줄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안전성 문제인데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타실 예정이라면 랭글러의 안전성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그런 면에서 브롱코는 하드탑을 탈거한 상태에서도 에어백이 작동한다고 하니까 이런 건 정말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개방감인데요. 안전성은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감은 더 커졌는데 그 이유는 천장 가운데 롤케이지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랭글러가 탑을 열 수 있는 오픈카라서 훨씬 자유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구매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브롱코는 가운데 롤케이지가 없으니까 이 랭글러보다 개방감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역시 개방감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브롱코 문은 프레임레스 도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간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차가 그랜저 XG였는데 대학교 때 제가 밤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몰래 많이 끌고 나갔거든요. 그랜저가 조금 노티나는 차임에도 제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임레스 도어였어요. 당시만 해도 국내 수입차까지 다 합쳐도 프레임레스 도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프로더인 브롱코가 이걸 하네요. 그리고 프레임레스 도어기 때문에 문짝을 떼어내서 적재할 때도 그 부피가 엄청 줄었습니다. 멋과 실용성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거기에 포드 브론코는 창문 4개가 모두 오토 다운이 돼요. 랭글러는 앞좌석 2개만 되거든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편리하죠. 다섯 번째는 사이드 미러의 위치인데, 랭글러는 문을 모두 떼어낼 수가 있죠, 브론코처럼. 그런데 랭글러는 사이드 미러가 문에 달려 있어서 문을 탈거하고 공도주행을 할 때는 사이드 미러를 따로 달아줘야 돼요. 이건 용도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 갈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오프로드에서 타려고 문짝을 떼어내시는 분들은 나 사이드 미러 필요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시동 걸자마자 오프로드를 바로 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가끔 온로드에서도 문짝 떼고 달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공도에서는 사이드 미러 없이 주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애프터마켓에서 사이드 미러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게 비용도 들고 또 따로 보관할 장소도 필요하니까 여러모로 번거롭습니다. 포드 브론코는 사이드 미러가 차체에 달려있고 이것도 원하면 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편리하죠. 여섯 번째는 팬더인데요. 오프로더한테 팬더는 사실 소모품이에요. 랭글러 루비콘의 팬더가 플라스틱 검정색으로 출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오프로드 나갔을 때 제일 많이 손상되는 곳이 바로 이 팬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팬더를 조금 더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포드 브론코는 그게 가능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팬더의 컬러와 바디 컬러가 일치하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커스텀 오더를 해서 깔맞춤을 했는데, 오프로드 가거나 할 때는 사실 이게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만약에 브론코처럼 쉽게 탈착이 가능하다 하면 팬더를 2개 준비해서 용도에 따라 끼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포드 브론코 실내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고프로나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순정 마운트 레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의 애프터마켓 상품을 추후에 구매해서 달았거든요. 구매한 제품에 상당히 만족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순정으로 이런 제품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여덟 번째는 대시보드에 위치한 USB 충전 포트인데요. 요즘 차에 애플 카플레이 다 돼도 결국엔 핸드폰 거치대 또 따로 쓰시잖아요. 핸드폰이 더 익숙하고 그래서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무선 카플레이가 완전히 보급되지 않는 한 몇 년은 핸드폰 거치대를 더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고프로 카메라 같은 걸 장착했으면 이게 더욱 필요하겠죠. 항상 운전할 때 저는 충전선이 앞쪽에 길게 늘어져 있는 게 보기에도 싫고 안전상으로도 상당히 거슬려서 대시보드에 USB 충전 포트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브론코가 또 이걸 했네요. 아홉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랭글러 구매 망설이는 분들 중에 승차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번 지프 랭글러 JL부터는 승차감이 전 모델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랭글러 기준이고 일반 SUV나 세단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랭글러 승차감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모노코크 바디와 서스펜션 구조 때문에 랭글러에서만 느껴지는 특유의 이질감 같은 게 있습니다. 브론코는 랭글러와 모두 유사한데 그 중에서 앞바퀴 쪽은 독립 현가 방식의 서스펜션을 채택했어요. 이 차이가 오프로드에선 조금 손해를 볼지 몰라도 온로드에서 승차감은 훨씬 개선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하드코어하게 돌산을 타실 분들이라면 랭글러의 서스펜션 구조가 더 좋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의 세미 오프로드와 일상 주행에 초점을 더 두시는 분들에게는 브론코의 방식이 훨씬 장점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오프로드 시스템인데요. 랭글러에는 차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H, 4H, 4L 이렇게 3가지 구동 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랭글러는 이것들을 바꾸는 조작이 모두 수동이에요. 제가 예전에 랭글러 끌고 처음으로 눈길 가다가 빠진 영상 보면 4륜 모드 바꾸는데 정말 어리버리 헤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수동 시스템에 더 익숙한 분들은 그런 기계식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더 감성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다이얼식 4륜 구동 시스템이 정말 편안하고 좋은 옵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같이 못하면 죽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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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특히 브롱코는 락커를 4H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락커는 정말 가끔 쓰는 기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고속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확실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짧게 훑어봤는데 이렇게만 봐도 브롱코가 랭글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죠? 아무래도 랭글러를 완벽히 저격하고 만든 차기 때문에 랭글러의 단점들을 정말 잘 보완을 했고, 그래서 그 단점들 때문에 랭글러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들을 브롱코 쪽으로 더 많이 데려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랭글러나 브롱코 같은 박스 형태의 오프로드 차량들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진 디자인에서 오는 풍절음, 오프로드 타이어에서 오는 진동이나 소음 등이 있겠죠. 그래서 브롱코가 랭글러보다 편안한 차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일반 SUV처럼 편안한 건 아니라는 걸 구매 전에 확실하게 인지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프 랭글러 구매를 지금 심각하게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랭글러가 브롱코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냐? 우선은 기계적으로는 랭글러의 서스펜션 구조라든가 4륜구동 시스템이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더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지프의 오리지널리티와 동호회 문화 또한 랭글러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프로드 동호회 등에 쌓여있는 랭글러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지프 웨이브 같은 그들의 공감대는 브롱코가 지금 당장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차를 이동수단이 아니라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브롱코와 랭글러는 결국 정말 좋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90년대 중반 아이돌 문화에 잭스키스가 없었다면 H.O.T가 그렇게 아마 람보르기니가 없었다면 슈퍼카 시장에서 지금의 페라리는 어땠을까요? 결국 좋은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가격 경쟁 또한 있을 수 있죠. 덕분에 소비자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겠죠. 브롱코는 이미 나와있는 랭글러를 확실히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상품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랭글러는 그동안 확실한 라이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을 수 있겠죠. 최근에는 지프도 랭글러 4x2라든가 392 같은 새로운 모델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결국에 두 회사의 경쟁으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프의 문화나 아이덴티티를 좋아하고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분들에게 랭글러는 여전히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온로드에서 하차감을 뽐내며 타다가 원할 때 오버랜딩이나 캠핑을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는 브롱코가 또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결국 선택의 키는 자신의 성향이나 주 사용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브롱코도 그렇겠지만 이런 종류의 차량들은 정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습니다. 랭글러를 타면 왠지 더 자연에 나가고 싶고 모험을 더 즐기게 되거든요. 랭글러든 브롱코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구매하셔서 즐거운 아웃도어 라이프 그리고 로드트립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